자, 1차 부등식이요. 개념은 다 배우긴 했을 텐데 그래도 또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그냥 부등식을 푸는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1차 부등식에서 이런 거 부등식들 푸는 거 당연히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눠서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었고요. 그리고 음수인 경우에는 아시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다 배웠었는데 이런 것들은 계수가 전부 다 결정되어 있을 때 부등식을 정리하는 건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계수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을 땐 그런데 우리는 계수에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부등식들도 풀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런 식의 부등식들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등식이라는 게 근데 뭐죠? 부등식은? 여기 x에다 집어넣었을 때 부등호 방향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x를 찾을 때 변형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변을 2로 나눠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2분의 1보다 작은 숫자들이다 라고 하는 해를 찾는 거예요. 방정식과는 다르게 해가 이렇게 범위로서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역시나 우리는 여기에서 해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수가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해를 찾을 때에는 자, 우리가 너희들 배웠으니까 그냥 바로 하도록 하자. 자, AX가 B보다 작다. 이런 거 같은 거 1차 부등식이었을 때 우리가 양변을 A로 나눠야 되는데 먼저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계수에 미지수가 포함된 경우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A가 양수인 경우엔 당연히 양변을 A로 나눠서 A분의 B보다 작다.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양변을 A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만약에 A가 0인 경우 이렇게 계수가 만약에 0이라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0 곱하기 X가 B보다 작다야. 만약에 B가 0보다 큰 양수라면 B가 0보다 큰 양수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좌변은 뭐가 돼요? 0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양수 이런 게 있는 거야. 어때? 부등식을 만족시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X는 모든 실수가 해가 돼요. 모든 실수가 해이다 해서 우리는 해가 모든 실수였을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부정,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B가 0보다 큰 경우에는 했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그럼 얘가 음수예요. 이런 거죠. 됐죠?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얘는 0이란 말이야. 좌변이 0이란 말이야. 그럼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엔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불능이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용어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해가 모든 실수가 있다, 해가 없다. 이런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B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B가 0이어도 어때요?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얘가 0이면 작아질 수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게 된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AX가 0보다 B보다 크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경우 역시나 A가 0보다 크면 양변을 A로 나눠서 A분의 B보다 크다가 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들이 되는 거고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양변을 A로 나누어서 X 그리고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어지는 거 당연하고요. A가 0이 되는 경우에는 0X가 B보다 크다. 그럼 B에 뭐가 들어가면 해가 모든 실수가 될까? B가 만약에 0보다 큰 양수라면 0 이상이라면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능이 됩니다. 해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봅시다. 여기 3, 0x 3보다 커질 수 없기 때문에 뭐니? 누가 나갔니 지금? 뭐야? 몰라?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앞에 학원이 빨리 끝나서 와서 이거요. 2층 가서 하고 있어도 되고. 추우니까 가 있어. 들어가 있어. 어. 지금 대낮인데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8도야. 겁나 추워. 자, B가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B가 만약에 음수예요. 그럼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얘보단 크잖아요. 왜? 차변이 0이니까요.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부정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되죠? 그래서 요거에 따른 문제들도 볼 거고요. 또 뭐도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850번부터 문제를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개념, 그리고 왜 그렇게 푸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고등학교에선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 중학교 때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되는가 이해하고 그래야지만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해법을 찾아나가는 연습까지 되어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8도인데 이상하게 군대 있을 때보다 더 춥다잉. 군대 있을 때 내가 우리나라인데 강원도 양구였거든. 근데 새벽에 근무를 나가요. 그러니까 불침번 같이 외곽 근무라는 걸 나가. 총 들고 나가서 근무를 서는데 탄을 지급받거든. 저기 가서 탄을 지급받아서 탄 확인하고선 이러고서는 온도계를 봤는데 이게 너무 추운 거야. 그 온도계를 봤다? 그 온도계를 봤는데 마이너스 28도의 그 온도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다 이게 고장났나 해서 만져봤어. 그랬더니 잡으니까 온도가 올라가. 제대로 된 거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만 지역적, 우리 부대가 있는 곳만 지역적으로 거기가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여기만 마이너스 28도고, 읍내는, 시내, 읍내는 그때 당시 마이너스 18도인가 그랬거든? 우리 마이너스 28도였어. 마이너스 28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숨을 쉬잖아. 숨을 들이키면은 코 속이 다 얼어. 코딱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파보잖아. 녹아. 콧물이야. 영하 28도가 되면 피부를 밖에 내놓으면 안 돼. 아파. 따가워. 그래서 다 둘러싸고 다녀. 진짜 엄청 추워. 오줌 싸면 어떻게 되는지 오줌 싸면 서현이 졸림님 오줌 싸면 이 오줌 이렇게 싸잖아. 상상 그대로 아니야. 무슨 이게 고드름이 돼서 이렇게 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얼지는 야 이렇게 오는 건 어디 가니. 이거는 무슨 저기 가야 돼. 우주 가면 그렇게 되겠다. 우주 가면 절대 온도 막 오줌을 이렇게 싸잖아. 그러니까 되게 웃긴 선생님 군대에서 조교했어요. 선생님 군대에서 그 조교였거든. 조교했는데 훈련을 받다가 그러니까 외지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화장실이 없잖아. 자,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화장실 갈 사람들은 화장실 뭐 조교의 인솔에 따라서 갔다 오도록 합니다. 해. 그러면은 조교가 이렇게 데리고 와. 근데 화장실이 어디 있어? 저쪽 풀숲으로 데리고 간 거야, 그냥. 그럼 풀숲에 가서 일렬로 쫙 사서 싸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 무슨 뭐 이렇게 뭐 빈 통 하나 있어. 근데 그렇다고 그걸 치우느냐? 그건 아니야. 그냥 뭐 알아서 여름 되면 말라서 없어지고 뭐 그냥 그런 거야. 거기다 저기다 싸! 이래. 근데 애들이 오줌을 싸잖아. 진짜로 이게 안 보여. 뿌얘가지고 얘가 따뜻한 물이잖아. 그러니까 수증기가 이렇게 막 뿌얘. 그래서 안 보여. 그리고 되게 너무 추우니까 영하 28도 되잖아. 오줌을 싸면은 이렇게 오줌이 얼어. 화산선 이렇게 진짜 싸는 내리는 족족 그냥 온다. 그 밖에서 오줌 싸면 오줌도 튀길 수 있잖아. 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털면 돼. 그럼 얼음이 떨어져. 붙자마자 얼어, 진짜로. 붙자마자 얼어. 너무 추워. 그리고 머리를 감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공사 중이어가지고, 우리 건물 말고 씻으려면은 옆에 무슨 이렇게 비닐하우스 이렇게 만들어진 곳으로 가서 씻고 와야 됐었거든?
그럼 가서 머리 감고 나와서 진짜 이게 한 10m? 들어오잖아. 머리가 다 얼어 있다. 얼어 있어. 꽝꽝 얼어 있어, 머리가. 너무 추워. 영하 28도.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체감온도는 왜 이렇게 더 춥지? 보자. 실수 A, B, C, D에 대하여 보기에서 오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거였어요. A보다 B가 크면 이건 부등식에 대한 성질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당연히 성립하는 부등식의 성질이죠. 변변 빼면 이렇게 되죠. 자, A 곱하기 B는 0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A도 B도 0이 아닌 수다. 자, 근데 A가 B보다 크대. 그러면은 이게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잠깐만 보도록 하면 되겠죠. 만약에 얘가 양수고 음수예요.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죠.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분의 1. 얘가 더 크죠. 양변에 5를 곱했어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부동화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언제 이게 성립하냐면 A와 B가 둘 다 양수인 경우에는 이게 성립할 수 있어요. A와 B가 둘 다 양수인 경우엔 A분의 1 역수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거든.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다이면 당연한 거지. 야, 큰 것끼리 더했잖아. 작은 것끼리 더했잖아. 그럼 당연히 큰 것끼리 더한 게 더 크겠죠? 이게 사실 원래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건데 이게 체비시에프 부등식이라고 해서 이거를 정리한 수학자가 있는데 몰라대요. 기억 디귿. 이건 뭐 당연한 거라. 뭐 요거는 여러분들 해보면서 하면 되고요. 봅시다. 이거 중학교 수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자, 부등식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이렇게 된대. 보시면 되죠. ax 마이너스 b보다 크다. 다음, 해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양변을 a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죠. 그럼 a는 음수라는 사실,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져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a분의 b는 3이다. 다음, a분의 b가 3이기 때문에 b는 3a가 되는데 a는 음수거든. 그래서 b도 음수, a도 음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눌 건데 잠깐 b 대신에 3a를 집어넣읍시다. 4a 3a 양변을 4a로 나누는데 4a가 음수겠죠? a가 음수니까 4a가 음수니까 양변 4a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고 4분의 3 이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 특별하게 안 풀어줘도 되는데 그냥 풀고 넘어가고 있어요. 특수한 해를 갖는 부등식이 어디 갔냐? 자, 862번이요. 부등식이 두 개가 연립되고 있는 구조예요. 자, 부등식이 두 개가 연립되고 있으면 연립은 결국엔 무슨 뜻이죠? 연립은 공통해를 찾으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공통해를 찾을 땐 이거 풀고 이거 풀어서 공통해를 찾으셔야 되죠.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을 풉시다. 4x가 12보다 작다,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나왔고요.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을 풉시다. 4x 플러스 6 마이너스 6x 3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그래서 두 번째 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그러한 x들을 찾는 건데 모양 보고서는 찾는 습관 갖고 있었으면 버리세요. 철저히 논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선상에 그림을 그리죠. 부등식이 나오면 포함관계를 찾기 위해선 다시 얘기한다. 부등식에서의 포함관계를 찾으려면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3 이하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이상. 그래서 모두 만족시키는 x를 찾는 거죠. 자, 천장을 보시면은 흰색과 노란색이 모두 있는 여기 있는 애들이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애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는 3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다. 여기 빗금 들어가죠. 등호가 있으면 빗금 쳐주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해가 된다. 보기 중에서 찾아주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867번. 이것 또한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나와 있던 부등식, 연립부등식을 하나의 식으로 연결해서 쓴 것밖에 되지 않아요.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을 연결하여 쓴 것밖에 되지 않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 마찬가지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상. 자, 그런데 솔직히 선생님은 원래는 우리가 해설집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x가 항상 왼쪽에 써져 있게끔 써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나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부등호의 방향은 나는 오른쪽으로만 써. 왼쪽 건 쓰질 않아. 왜 그러냐면 수직선상에서 생각하기에 편해서 그러거든? 큰 걸 항상 오른쪽에 쓰는 습관을 들인다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 풀어봅시다. 얘 넘겨서 생각하니까 2x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6,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8. 자, 역시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수직선 x축을 그려서 마이너스 12 이상, 마이너스 8 이하. 따라서 얘네들이 해고 얘네들이 해일 때 모두 만족시키는 해 x는 얘기해봐 은성이. 그래, 혹시나 모를까 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야. 자, 됐죠? 자, 873번 연립부등식이네요. 연립부등식 푸는 거예요. 공통해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부등식 풀으셔야 되겠죠. 4x 넘어가서 x 빼니까 3x 12 넘어가서 마이너스 15 됐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나오고요. 두 번째 아래 거 부등식 풉시다. 2x가 뭐니? 마이너스 13보다 작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3보다 작다. 근데 이거 왜? 보세요. 그러면 연립부등식인데 얘는 마이너스 6점 얼마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3보다 작다. 마이너스 5는 얘보다 클 거야. 그래서 둘 다 만족시키는 x가 없기 때문에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연립부등식에서 이렇게 특수한 해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이걸 굳이 유형으로까지 이렇게 빼놔지? 쉬운 건데? 그치? 자, 문제 풉시다. 자,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래. 첫 번째 부등식 풉시다. x가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3.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죠.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그 해가 4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4 이하, 마이너스 4 이하, 얘는 4a 이상. 그런데 해를 갖지 않도록이야. 그럼 공통된 범위가 없어야 돼요. 그럼 4a는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될 것 같아. 자, 따라서 4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면 해가 없어요. 그런데 잠깐 만약에 여기 파란색이 이렇게 가서 흰색이랑 겹쳐지게 되면 얘는 4a가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 경우에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 x가 딱 하나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태윤이 너 알겠니? 마이너스 4 이하
마이너스 4 이상이니까 둘 다 만족시키는 x는 마이너스 4 하나가 존재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지금 존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등호 없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는 학생들 많이 있더라고, 이거는. 자, 888번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가고 있는데, 이거 유형이. 풉시다. x 작다, 6보다. 아래 거 풉시다. 2x 넘어가서 빼죠. 3x 크다. 3이 6 플러스 a보다. x가 크다. 3분의 6 플러스 a보다. 만족시킨 정수 x가 4개래. 하자. 항상 수직선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6보다 작다야. 6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얘보다 작은 애들이야. 그럼 여기에 5도 있고 4도 있고 3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고 땡땡땡 있을 건데, 자, 만족시키는 둘 다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6보다 작다니까 얘 포함 안 하죠? 5, 4, 3, 2, 4개가 됐어요. 그러면 3분의 6 플러스 a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크다.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6 플러스 a가, 자, 요거 요렇게 빈 땡그람이죠. 1과 2 사이에 있으면 둘 다 만족시키는 정수가 4개가 돼요. 그런데 다이아, 그런데 만약에 얘 3분의 6 플러스 a가 2랑 같아지면 얘가 빈 땡그라임이기 때문에 2를 끌고 가지 않아. G는 2를 안 갖고 있게 되는 거야. 파란색은 2를 안 갖게 돼. 그러니까 여기가 겹쳐지게 되면, 만약에 등호가 생기면 만족시키는 정수 x는 3개밖에 되잖아. 그래서 같아지면 안 돼. 다시 얘가 만약에 3분의 6 플러스 a가 만약에 1이 되면, 이쪽으로 가서 1이 되면 어차피 파란색이 1을 갖고 있지 않고 흰색이 1을 갖고 있긴 하지만 파란색이 1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만족시키는 공통된 해는 2, 3, 4, 5 4개밖에 되지 않아서 겹쳐져도 된다. 요거 파악하는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요런 부등식 풀 때 전체 똑같이, 등식의 성질 똑같이 6씩 빼세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특수한 애만 하면 되죠. 이렇게까지 하고 앉았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저거잖아. (904번) 풉시다. 부등식에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이거거든.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5n 플러스 8이 전체 학생 수고요. 그런데 부등식은 여기서 세워집니다. 6명씩 앉으면 6개가 남는다. 의자가 6개가 남대요. 6명씩 앉았대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의자가 있어. 이렇게 의자가, 긴 의자가 이렇게 있어서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6개야. 6개가 남는데
그럼 얘네들은 사용을 못했다는 뜻이야. 그쵸? 그럼 얘까지는 사용을 했다는 뜻이죠. 여기 의자 몇 개? 전체 n개의 의자에서 6개 빼면 n-6개가 될 거예요. 다음 n-6개인데 이 중에서 얘에 다 앉았다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 얘 마지막 이 의자에는 학생이 몇 명이 앉아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보자. 5n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총 학생 수는 얘는 자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 6개 뺐죠. n-6번째 의자에 한 명만 앉을 수도 있어요. 그 인원이 얘랑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n-7개 의자에는 6명씩 앉았고 n-6번째 얘가 n-6번 의자야. n-6번 의자에는 한 명이 앉은 것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습니다. 다음 최대는 여기에 6명이 다 앉은 거. 그래서 여기 학생 수는 6명씩 n-6개 의자에 다 앉은 것과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부등식 세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설명 끝. 부등식 푸는 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으니까 풀어서 n값 가능한 거 가능하지 않은 걸 푸시면 됩니다. 905번 쪽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랑 수학 배울 때는 앞으로 무조건이야. 절대값 나오면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무조건 파블로프의 강아지와 같이 머릿속에 무조건 케이스 분류라고 떠올리세요. 무조건 케이스 분류예요. 절대값 가우스가 나오면 케이스 분류야. 볼게. 그런데 보세요. 정석적으로 푸는 거랑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럼 케이스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보세요. 야, 절대값 A가 1이래. 그럼 절대값 A가 1이란 이거 나 해줬었니? 근데 전에? 절대값 해줬었지. 벗기는 거. 방정식에서 했었지. 아이씨. 케이스 분류 그럼 뭐로 해요? 태윤이. 케이스 어떻게 나눠?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나눠? 뭐가? 그렇지. 2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2x-3이 0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 분류를 나누면 되는 거죠. 자, 절대값 안쪽이 0 이상일 때는 절대값을 그냥 생략합니다. 그래서 x는 4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해는 뭐냐? 내가 찾는 건 뭐였냐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얘네들이 해란 뜻이야. 따라서 x는 4보다 작고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애들일 때 부등식이 만족이 된다. 이런 말이 되고요. 다시 이 경우에는 절대값 안쪽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을 생략시키고요. 다음 x는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정답은 뭐죠? 얘네들 중에서 해가 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게 해가 돼요. 그런데 얘도 해고 얘도 해니까 얘도 해고 얘도 해야 지금 해가 누구지? 얘 해 보니까 2분의 3 이상 4 미만 거기다가 얘도 해래. 따라서 마이너스 1 초과
2분의 3 미만. 따라서 얘네들 전부 다 해가 되기 때문에 정답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그래서 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절대값 바깥쪽에 x가 없어. 아이씨, 절대값 바깥쪽에 x 있는 거 어디 있어? 왜 없어? 아우, 913번 보세요. 절대값 바깥쪽에 x가 있어. 없는 거랑 있는 거에 따라 얘는 정석적으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시 얘기한다. 절대값 바깥쪽에 서연아, 절대값 바깥쪽에 x가 있으면 그러면 무조건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야 돼. 무조건이야. 그런데 방금 풀었던 905번 같이 절대값 바깥쪽에 x가 없으면, x가 안 보이죠? 절대값 바깥쪽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풀지 않고 저렇게 풀지 않고 그냥 뭐 절대값 a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거 알잖아.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치? 그거대로 그냥 푸셔도 괜찮습니다. 절대값 바깥쪽에 x가 없으면 그냥 요렇게 푸시면 되겠죠. 3씩 더하세요. 2로 나누세요. 끝. 똑같은 해가 나오게 돼요. 훨씬 간단하니까 절대값 바깥쪽에 x가 없으면 이렇게 푸는 거고, 절대값 바깥쪽에 x가 있으면 어떻게 풀라고? 케이스 나눠야 됩니다. 이거 절대 이렇게 풀지 마세요. x-2가 x 플러스 8 이하 뭐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이상. 이렇게 풀지 마. 틀려. 풀어보자. x가 2 이상. 두 번째, x가 2 미만. 2 이상인 경우에 절대값이 그냥 생략되죠. 자, 보니까 x가 날라갑니다. 0x가 8 이하라고 나와요. 됐니? 어때? 다 만족되는 거야. 알겠니? 다 만족되는 거야, 얘는. 모든 x라고. 모든 실수야. 그런데 내가 얘기했죠. 어느 경우? 2 이상인 경우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의 해는 2 이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한다. 둘 다 만족시키는 x를 찾는 거야. 자, x가 2 미만인 경우 봅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2x 마이너스 6 x가 마이너스 3 이상. 자,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것은 2 미만인 x들에 대하여 풀었더니 마이너스 3 이상인 애들만이래. 그러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이상 2 미만인 애들이 되고요. 그래서 얘와 얘를 합해보니 마이너스 3 이상인 모든 실수라고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 A는 마이너스 3. 케이스 분류해서 푸셔야 됩니다. 다희야 졸립구나. 야, 여학생이 자기 뺨 때리는 건 좀, 야, 졸립. 여기 껌 먹고 물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 얘네들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할 때면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 밥을 안 먹어요. 밥 먹으면 졸리거든? 그래서 밥 먹는 양도 조절하는 거야. 밥 먹고 졸려. 그럼 난 그냥 30분 자고 일어나서 공부했거든? 그냥 30분 정도만 딱 알람 맞춰놓고 자. 독서실에서. 독서실에서 30분 알람 맞춰놓고 자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난리 칠 거 아니야. 욕하고. 그래서 정말 자동으로 일어나. 30분 딱 되잖아. 얘가 알람이 울리려고 조그맣게 시작하잖아. 뜨뜨뜨뜨 뜨뜨뜨뜨 뜨뜨 이런 식으로 커잖아. 뜨뜨뜨뜨 이러고서 바로 공부해. 잠이 바로 깨. 그렇게 해야 돼. 나도 나 자신이 조정 못하니까 극단적인 처방들을 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2주 동안 2시간씩 자면서 공부해봤거든? 죽겠더라 진짜. 성적도 안 나와. 그렇게 하면. 성적도 안 나와. 머릿속에서 외운 거 다 까먹어. 자, 풀어보자. 절대값 나왔다. 뭐 해야 돼?
케이스 분류. 무조건 케이스 분류입니다. 근데 절대값이 두 개예요. 괜찮아요.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숫자를 찾습니다.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3과 4가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과 4를 기준으로 삼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여기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 이쪽 범위.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되는 범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 3 이상 4 미만일 때. 세 번째 케이스, x가 4 이상일 때.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여기는 왜 등호 있고 여기는 왜 등호 없고 왜 네 마음대로 해요? 상관없어요. 여기에 없애고 여기에 등호 만들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단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실수 x를 케이스를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둘 다 등호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마이너스 3이 빠졌거든. 모든 실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애들을 딱 세 가지로 나눈다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은 빼고선 세면 안 될 거 아니야. 쟤도 모든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아무데나 어쨌든 집어넣어서 포함시켜주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는 웬만하면 작은 쪽에다가 x 왼쪽에다가 등호 붙이는 기준이 있어요. 나는 그냥 풀 때. x 왼쪽에다가 등호 붙입니다. 그래야지 실수 안 해요. 습관을 들이란 얘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엔 절대값 안쪽이 다 뭐가 되는지 보니까 음수가 돼요. 선생님, 어떻게 음수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나도 그냥 숫자 대입해. 마이너스 4 집어넣어. 음수. 마이너스 4 집어넣어. 음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에는 절대값 생략시키면서 마이너스를 갖다가 붙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부등식을 푸시는 겁니다. 1 넘어가서 빼니까 8. 그쵸? 그래서 x 뭐야? 마이너스 2로 나누죠?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 안에서 풀었더니 얘네들이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이하인 애들이야. 됐죠? 얘와 얘를 모두 만족시키는 애들은 얘네들이야. 다음. 이 경우에는 두 수 사이에는 0, 1,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집어넣으세요. 0 집어넣었더니 음수네. 0 집어넣었더니 양수네. 그러면 절대값을 생략시키면서 저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얘는 안 붙이고 그대로. 자, x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0x 써놓으세요. 그냥 괜찮아요. 0x 써도 틀린 거 아니에요. 수식에서 틀린 것도 아니고요. 7이 넘어가서 빼니까 2 이상. 그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자, 은성아, 얘 해는 뭐지? 땡. 태윤아, 얘 해는 뭐지? 그렇지, 없다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x는 넣었을 때 해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해가 없다야. 다음 4 이상입니다. 4 이상인 경우에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절대값 그냥 생략해줘도 괜찮습니다. 절대값 안쪽이 양수이기 때문에 2x 10x 5 이상. 자, 5 이상인 x들이 해가 나왔어요. 어떤 경우? 이러한 경우. 둘 다 만족시키는 x는 5 이상. 따라서 정답은 얘를 모두 합쳐보니 x가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5 이상. 이게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정답 마이너스 9. 아닌데? 뭐지? 1. 정답은 1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돼. 이번엔 해가 없어요.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모순되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정리해주면 돼. 이거 정리 한번 해보자. 절대값 2x- 케이스 분류해야 되느냐? 뭐 그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돼요. 얘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0 이상의 값들이거든. 얘네들은 나오는 계산값이. 그러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오케이?
얘가 0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3 플러스 a가 어떠면 되니? 음수이면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음수이면 절대값은 0 이상이기 때문에 얘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은 나오지 않아. 따라서 이렇게 돼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미만. 정답 1번.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보는 거야, 얘들아. 넘어갑니다. 보세요. 그냥 알 것만 알려주고, 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y는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 점 그리고 여기 점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다음 여기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노란색의 부분은 즉 x좌표들을 물어보는 거야. x좌표들은 여기 알파와 베타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방정식의 해 x는 뭐가 돼요?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오고요. 다음 이 노란색의 부분은 뭐냐면은 gx가 fx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야. gx가 fx보다 아래쪽에 있다를 만족시키는 곳이고요. 따라서 x의 범위 알파에서 베타 사이 이렇게 나와요. 이 부등식 보세요. gx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는 알파와 베타 사이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음 이곳 얘네들의 x좌표들은 무엇을 의미하니?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x 범위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이거 볼 줄 아시죠? 그래프 보고 부등식 풀 줄 아셔야 돼요. 그래프 보고 부등식 해석할 줄도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 더 가르쳐 줄게. 잘 봐. 그러면 만약에 y는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hx라는 함수가 만약에 gx-fx로 이루어진 함수라면 얘는 무슨 함수일까? 이런 말이야. 잘 봐. 이렇게 x축이 있었어, 만약에. 그러면 gx-fx는 뭐냐면 g의 함수값에서 f의 함수값만큼을 빼는 거야. 보자. 자, 봐봐. 빨간색의 높이에서 흰색의 높이를 빼는 거라고. 그럼 요만큼이 내려오게 되는 거지. 이해가 가니?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색이 얘의 함수값이야. 다시 빨간색의 높이에서, 즉 gx의 높이에서 fx의 높이를 빼니까 0이야. 다시 gx의 높이에서 fx의 높이를 빼니까 여기야. gx의 높이에서 fx의 높이를 빼니까 여기야. gx의 높이에서 fx의 높이만큼을 빼면 여기야. 알겠니? 다시 gx의 높이에서 fx의 높이만큼을 빼니까 여기잖아. 즉 모든 점들을 그렇게 해보면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얘가 바로 y는
hx의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gx-fx는 gx에서 fx만큼을 뺐잖아. 즉 fx 막대기를 이렇게 있는 fx 막대기를 그대로 당겨서 x축으로 끌고 오면 돼. 여기 고정, 본드로 붙인 다음에 그대로 당겨서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뺀 거예요. 자, 이 개념 가지고 2차 부등식 문제 풀어보자. 952번부터 봅시다. 자, 요건 좀 다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여기 계속 보세요. x-1 곱하기 x-2가 0보다 작다와 x-1 곱하기 x-2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우리가 외운 대로 푸는 거. 맞아. 틀리진 않았어. 얘 해는 이거 부등식의 해 맞아요. 1과 2 사이의 숫자 집어넣으면 부등호 만족시키니까 이게 해인 거 맞고요. 얘도 해인 게 맞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 배우긴 배웠어. 얘가 어떻게 이 해를 갖는가에 대해선 첫 번째 풀이. 보세요. 첫 번째 풀이에요. 부등식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y는 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은 x축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해석해보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이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요거 2차 함수를 보니까 자, 첫 번째 그래프적인 해석. 그래프로 푸는 경우야.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이 그래프는 x축과의 교점이 1과 2인 형태이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의 x좌표. 그래서 1과 2 사이가 되는 거야. 다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 이 핑크의 x 범위는 1보다 작은 애들, 2보다 큰 애들, 걔네들이야. 그래서 해가 똑같아. 두 번째 풀이. 자, 대수적 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대수적 풀이는 뭐냐면요.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대. 그러면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란 뜻은 첫 번째 어떨 수 있지?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큰 경우 있고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은 경우로 해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어요. 그 풀이대로 풀어봅시다. 자, 계속 풀어보자. 어떻게 되나? 자, x-1 곱하기 x-2가 0보다 작다란 뜻은 첫 번째 x-1이 0보다 작고 그리고 x-2는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 x-1이 0보다 크고 x-2가 0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 풀어봅시다. x가 1보다 작다. 그리고 x는 2보다 크다. 만족시키는 x는 없습니다. x가 1보다 크고 그리고 x는 2보다 작은 경우 있습니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경우. 따라서 얘가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가 이렇게 나왔을까? 보세요. 자, 얘 풀어보자.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대. 그러면 첫 번째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면 돼. 두 번째 얘가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으면 돼. 그러면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0보다 클 거야. x는
1보다 크다. 그리고 2보다도 크다. 둘 다 만족시키는 x는 2보다 크면 돼. x는 1보다 작다. x가 2보다 작다. 둘 다 만족시키는 x는 태윤아 누구니? 그렇지. 1보다 작은 애들이야. 따라서 정답.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면 부등식이 만족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두 가지 풀이를 다 알아야 돼. 함수적인 풀이, 그래프적인 풀이와 대수적인 풀이를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둘 다 아셔야 돼요. 배우셨던 부분이죠? 볼게요. 문제 풀어봅시다. 952번이에요. 둘이 곱해서 0 이상이래. 그럼 둘이 곱해서 0 이상이란 얘기는 둘 다 0 이상 또는 둘 다 0 이하. 0 이하. 자, 풀어야 되는 건 뭐다? 첫 번째, fx가 0 이상 그리고 gx도 0 이상인 경우와 두 번째, fx가 0 이하 그리고 gx도 0 이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만족시키는 x를 찾자고. 무슨 뜻이야? fx가 x축 위에 있고 gx도 x축 위에 있는 곳을 찾아. fx가 x축 위에 있는 거 여기야. gx가 x축 위에 있는 거 여기야. 그러면 둘 다 x축 위에 있는 x는 어디야?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둘 다 x축 위에 있어. 근데 베타를 넘어가면 fx가 아래로 내려가. 탈락. 오케이? 따라서 x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야. 됐니? 자, 이번에 얘 보자. fx가 x축 이하. fx가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야? 여기야. gx도 x축 아래에 있어야 돼. gx도 x축 아래에 있는 거 여기야. 그러면 둘 다 만족시키는 곳은 어디야? 여기에선 둘 다 아래에 있죠. 잠깐만. 아, 여기까지. 미안. 여기까지는 둘 다 아래에 있거든? 이해가 가니? 얘도 아래에 있고 얘도 아래에 있잖아. 지금 아래에 있는 거 찾아야 되잖아. 따라서 걔네들의 x의 범위는 0 이상 r 이하. 아, 감마 이하.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정답 4번이요.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된다. (957번) 아까 여기서 fx, gx, hx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957번 아까 fx 아까 그거 이게 gx 2차고 이게 fx야. 그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저 부등식이 이런 거였던 거야. 원래는 gx가 이렇게 생겼고 fx가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치자고. 이게 f고 이게 g야. 근데 뭘 찾으래? f가 얘보다 위에 있는 어디야? 이쪽이랑 이쪽이지. 그치? 그러한 x를 찾는 거야. 의미는. 그런데 풀 때 저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부등식을 정리해서 그냥 푸시면 되는 거죠. 우변 넘깁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6 0보다 크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 0보다 크다. 그냥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6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베타가 6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보자. 절대값 보인다. 뭐 해야 돼? 케이스 분류.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숫자. 0이네. 그래서 x가 0 이상인 경우와 x가 0보다 작은 경우로 케이스 나눠서 부등식 두 번 푸시면 됩니다. x의 제곱 0 이상이니까 4x 인수분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 이하 2 이상. 그런데 내가 찾는 건 뭐? 0 이상인 x들이야. 따라서 2 이상. 이게 부등식의 해야. 다음 x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절대값이 생략되는 대신에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역시나 인수분해 하시고요.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하 6 이상. 근데 내가 찾고 있는 x는 그 대상이 0 미만인 애들 중에서 찾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 이하. 자, 얘도 해고 얘도 해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2 이상이라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잘 보세요. 두 번째 풀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의 제곱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서연아, 오늘 졸고 집에 가서 이따가 영상 한번 더 봐. 저기 있는 x제곱을 나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절대값 x 자체를 문자로 보고 인수분해해버려. 그러니까 x에만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x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이하 또는 절대값 x가 2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 가실 거고요. 말이 되니 안 되니? 절대값인데 음수보다 작아? 만족시키는 x는 없습니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는 있죠. 마이너스 2 이하 2 이상. 할 줄 알잖아. 이건 중학교 때 배워서. 그래서 해가 똑같아. 정 선생님, 이런 애들은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하나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원리 그대로야. 케이스 분류 어떻게 나눠? 절대값 안쪽이 0 이상일 때, 절대값 안쪽이 0 미만일 때 똑같아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근데 선생님 절대값 바깥쪽에 x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냥 풀어도 돼. 어떻게? 해서 두 번 푸셔도 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967번. 가우스 안 배운 사람. 가우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 다 알아? 알아? 정말? 확인해 봐야 되겠구만. 채은아, 가우스는 이렇게 생긴 거지. 가우스의 3.1은 얼마? 맞아요.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말하는 거야. 3.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3이야. 그게 가우스 기호의 의미야. 수학자죠? 가우스. 자, 그러면은 은성아, 가우스의 0.2는
얼마? 그렇지, 0이야. 자, 그러면 태윤아, 가우스의 마이너스 1.3은 얼마? 그럴 줄 알았거든. 딱 걸렸구만. 마이너스 2입니다. 뜨끔하는 사람들 있을 거야. 야, 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3은 여기 있거든? 마이너스 2는 얘를 넘었지. 넘지 않는 건 얘야. 그래서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음수일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아셨죠? 이게 가우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어려운 가우스가 들어간 부등식은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지금은 간단한 가우스 부등식만 배울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잠깐만, 그거 있나? 없네. 에이, 간단한 것만 이거만 그냥 하자. 봐. 야, 가우스의 x가 1 나왔대. 만약에 가우스 x가 1 나왔대. 그러면 x가 누구였기 때문에 가우스 x가 1 나왔겠니? 아? 그렇지, 1점면. 그래서 1이어도 돼. 1 이상, 2 미만. 이 뜻이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일반화 시킵시다. 우리가 방금 봤듯이 가우스의 x가 만약에 n이었어요. 그러면 x가 누구였겠니?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라는 말과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문제 풉시다. 가우스 그대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가우스 x 플러스 3 가우스 x 마이너스 1 그러면 가우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 그런데 이걸 벗기는 게 아니라 가우스는 뭐지? 만족시키는 x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가우스는 정수이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됐니? 가우스 x는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안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5도 있잖아요, 선생님. 말도 안 돼요. 가우스 x는 정수이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거 3개밖에 없고요.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가우스 x가 0이면 은성아, x의 범위는 0 이상, 1 미만이면 됩니다. 얘도 가우스 값을 이렇게 나오니까 해가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건 뭐? x의 범위 하나로 쓰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데 마이너스 1 포함시켰네. 0 전까지인데 0부터 얘 쪽에 또 해네. 따라서 정답 x는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이 해가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넘어갑니다. 너희들 잠 깨우는 마법의 주문이 있어. 지금부터 쉬고 하자. 이렇게 하면 너희들 잠 깨지 않냐? 쉬는 시간 이러면 잠 깨잖아. 에이, 이거 풀기 싫어. 에이, 똑같구만. 보자. 아, 이것도 싫은데. 에이. 그냥 풀자. 함수 찾으세요. 함수 찾으세요. fx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4랑 3입니다.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는 모르겠지만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4 그리고 3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근데 얘가 어딜 지나가요? 0,6을 6,0 아니야. 0,6을 지나갑니다. f의 0은 마이너스 12a고 걔가 6이어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fx 찾았고요. 자, 이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fx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죠?
fx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풉시다.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합시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등호방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x의 범위 마이너스 6, 5. (972번) 자, 저것의 해가 이렇대. 가장 먼저 확인 체크해야 될 부분, 부등호 방향 확인했어요. 부등호 방향 0 이하 사이 범위 괜찮죠? 그래서 A는 양수야. 그거 찾아놓고 다음 최고 차이 계수가 A인데 이렇게 해가 나왔다란 뜻은 저기 있는 2차식은 A의 x-2, x-3이고 이렇게 되는 게 저 부등식이란 뜻이고요. 전개하니까 AX의 제곱 뭐니? 마이너스 5 AX 6A 따라서 2. 그래서 A는 3분의 1, B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됐죠? A, B 다 찾았어요? 잘 봐, 얘들아. 이거 대수로 풀지 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서 너희들 얘 인수분해 이렇게 해서 푸는 거 하지 마.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건 중학교 방식이야. 그렇게 풀지 마. 지금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 부등식과 방정식을 전부 다 함수, 그래프로 전환해서 풀 수 있다거든.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배우는 이유이기 때문에 자, 보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게 요 범위래. 그러면 2차 함수에 어떻게 생겨야 돼요? 지루하고 짜증나고 재미가 없구나, 수업이. 알겠어. 일단 어머니한테 전화드려서 말씀드릴게. 선생님, 어머니, 본소리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짜증이 나서 수업 시간에 계속 하품을 합니다. 밤에 꼭 재워주세요. 집에 가자마자 재워주세요. 분명히 딴짓합니다, 어머니. 아니, 그렇게 얘기 잘 안 해. 가끔 해. 근데 남학생들 막 졸고 하품하는 애들 보면 100%거든, 무조건? 여학생이 졸거나 그러면 그 전날 SNS를 했거나 과제가 엄청 밀려서 과제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고 남학생들은 다른 거 없고 그냥 무조건 오락이야. 니들이 SNS를 하기는 무슨 SNS야 니들이. SNS 하면 뻔하지 오락이지 뭐. 롤 티어 잡았니? 너 티어 어떻게 돼? 안 해? 핸드폰 오락하나? 아니야? 소설이나 웹툰 하나? 본석이는? 너 좀 높을 것 같아 왠지. 어? 아 컴퓨터 팔았어? 현준이 너 높지? 너 티어 어떻게 돼? 실버야? 너는 태윤이? 어? 실버였는데 지금 뭔데? 아 안에서? 그래. 나는 이런데 플래티넘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새끼가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어. 오늘 자랑스럽게 플래티넘이요! 죽여버려 진짜. 내가 예전에 있던 학원에서 남자 선생님이 뭐? 야 다이아가 더 높은 거냐? 플래티넘보다? 아니야? 다이아가 높은 거 맞아?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뭐? 몇 순위 뭐 그때 당시에 뭐 순위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 순위까지 있어요? 뭐 이러
근데 남학생들이 겁나 웃겼던 건 그 선생님을 추앙하듯이 모시더라. 아니 얘네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롤티어 몇인지가 중요한 거야. 아이고 씨. 아이, 난 롤을 해본 적도 없어. 단 한 번도. 하면 빠질 거라서 안 해요. 자, 봅시다.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 있거나 같은 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6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됐지? 응? 근데 나는 얘를 찾을 건데 아니, 나 뭐 찾을 거냐면 이거 찾을 거야. fx가 0보다 크다를 찾을 거야. 요거 괄호 안에 있는 거 이상하니까 빼고 이걸 찾자고. 자, 얘 부등식의 해가 뭐죠? 뭐냐고?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는 거 어디야? 마이너스 2와 6 사이. 됐지? 근데 거기 x에 누가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2x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거 니네들 fx 식 찾을 생각 하지 마. 식 찾아서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프로 푸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 2로 전체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부등방 뒤집어지고 뭐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똑같아. 다 그렇게 푸는 거야. 다 그래프로 바꿔서 풀어야 돼. 나 지금 설렁설렁 나가고 있어.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설렁설렁 나가고 있으니까 보자. 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인수분해 되죠? 어? 뭐? 그래. 아, 그 말한 거였구나.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고 응? 얘랑 얘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니까 x의 범위 야, 2-a가 자, 요거 뭐랑 뭐예요?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2 플러스 a랑 근데 a가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여기 누구 들어갈까? 야, 2-a랑 2 플러스 a랑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맞지? a가 자연수니까 얘가 더 크잖아. 근데 마이너스 붙었잖아. 보도구 방향? 뒤집어지죠.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이쪽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이쪽 됐니? 그러면 여기에 정수 x가 5개가 있어야 된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니? 길이가 얼마야? 2a 2a 가운데 누구 있겠니? 마이너스 2가 있어서 거기서 a만큼 뺀 거랑 a만큼 더한 거니까 길이는 2a예요. 그러면 a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자. a가 3이면 a가 3 들어가면 얘는 1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6개가 돼요.
a가 2가 되면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등호 있고 등호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정수 5개.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 986번을 중요하게 푸세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중요하다고 표시 안 해놨네. 자, 이제 앞에 보시고 개념 설명 하나 또 해드립니다. 보세요. 자, 2차 함수가 있었습니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었고요. 자, 만약에 a가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 우리가 풀어야 될 부등식이 a 자, 2차 부등식이 자 a가 만약에 양수예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겠니?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을 거야. 자,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함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거고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를 차지했어. 그러면은 x의 범위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가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판별식이 0이면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한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2차 부등식의 해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으래지. 눈으로 봐. 판별식이 0이면 접하거든? 그러면 어디에서 x축보다 위에 있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여기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은성아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겠니? 그렇죠.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요거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알파 이하 또는 베타 이상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 경우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x축 이상 해는 뭐가 되니 태훈아? 모든 실수가 됩니다. 다시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부등식이 0 이상인 해를 찾으래.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x범위를 찾으래. 어디야? 전부 다. 그래서 얘도 모든 실수가 해로 나오게 됩니다. 이번엔 뭐 찾으래요? x축 아래에 있는 거 찾으래요.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 아래에는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범위로서 나오게 되고요. 다음 판별식이 0인데 x축하고 접하겠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찾으래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야. 마찬가지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없으니까 해가 없다가 됩니다. 다음 2차 함수가 x축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거 찾으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2개고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판별식이 0이면 저렇게 접하게 되고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건 아래에 있는 건 안 보여요. 하지만 같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x는 알파 하나
해가 나오게 됩니다. 부등식인데도 범위로서 나오지 않고 해가 only one, 하나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 해가 2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게 보이지 않으니까 해가 없다가 됩니다.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다 배웠을 텐데. 태윤, 너 이거 이해 가니? 정말? 정말이지? 그러면 너가 여길 다 채워보자 이제. 자, 여길 다 채울 거야. 자,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하게 생겼을 거예요. 다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두 점에서 만납니다. 판별식이 0이면 접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어디야? 그렇죠. 여기는 쉬운 건 내가. 여기는 그렇지. x는 알파 하나. 잠 깨우는 방법이지. 서연아, 여기는 그렇지. 자, 이번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찾는 거죠.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가 되죠. 은성아, 여기는 그렇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은성아, 여기는 그렇죠. 모든 실수가 되죠.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안 할게. 자,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차 부등식의 해를 찾을 때엔 우리가 이것들은 중학교 때 지금까지 배워와서 다 아는 거고, 이렇게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뭐랑 뭐? 최고차의 개수랑 판별식 확인해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최고차의 개수와 판별식 확인하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988번이에요. 잘 봐. 988번이에요. 아니면 이거 표를 외워야 돼. 우린 표 외우지 말자. 표 외우지 말자. 그냥 조건을 보면서 푸는 거죠. 자, 문제 봅시다.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게 하나 나와야 돼. 하나 나와야 돼.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 확인하고 판별식 확인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잘 생각해.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든? x축보다 아래 있거나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돼. 얘는 x축이 어떻게 생기더라도 x축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게 범위로서 나오게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 범위로,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게 하나,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게 없어.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다음, 만족시키는 해가 only 하나 나오려면 판별식은 0 나와야 됩니다. 끝. 조건 찾았으니까 A의 범위 완성시키자. 자, 판별식 뭐죠? 2, 1은 4, 마이너스에 A-1 곱하기 A-4는 0.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는 0. A는 0 또는 5. 1보다 커야 되니까 A가 5일 때
해가 only 한 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해를 가지라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부등식 전부 다 함수로 봐야 돼.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때야 돼, 은성아? 2차 함수가 X축보다? 그렇지,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돼도 괜찮아.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 안 돼. 해가 없어. 아래에 있는 게 안 보여.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게 안 보여. 따라서 우리가 얘가 해를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 자, 판별식 갑시다. 3, 3은 9-4A가 0보다 크다. A는 4분의 9 미만. 계속 봅시다. 다 똑같아요. 이거 유형을 나눠놨지만 다 똑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최고차항의 계수와 판별식. 최고차항의 계수랑 판별식만 보면 돼요. 자,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런 해가 전부 다야. 얘가 2차 함수가 전부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하면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전부 다 X축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 왜? 얘가 계속 뻗어나가거든. 전부 다 X축 아래로 어떻게 내려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얘는 위로 볼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음수. 다음,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랑 판별식 보라고 그랬어. 2차 부등식이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는 최고차항의 계수랑 판별식 보는 거야. 자,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 전부 다 X축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면 X축은 이렇게 있어야지. 어? 아, 그 말 한 거였어?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판별식 합시다. 이거 절반 나누고선 이거 제곱한 거야. 판별식이고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A제곱, 4A제곱, 마이너스 5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4, 32, 플러스 20, 마이너스 12A, 4, 4, 16, 곱하기 4, 64. A제곱, 12A, 마이너스 64, 0보다 크다. 4랑 16이니? 따라서 인수분해가 A 플러스 16, A 마이너스 4. 그래서 A의 범위 마이너스 16 미만 4보다 크다. 그런데 얘도 만족시켜야 돼요. A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정답 1번이요. 뭘 이거 유형을 또 여기. 과제수 세고 있니 혹시? 야 이거 유형 몇 번까지 있니? 봐봐. 나 지금 이거 유형이 12번이거든? 유형 한 20번까지 있니? 어? 그래. 죽어보자 한번. 아니 끝까지 안 나갈게. 아 이거 토요일날에 무조건 판서로 다 풀이도 하고 다 할 거야. 오답할 시간 줘야 되나? 과제 잘 해와. 다 방학했어 이제. 얄짤 없어. 다 방학했어. 시간 남아 돌아. 네가 할 게 뭐 있어? 숙제나 해. 그렇지. 어? 자 보자. 해를 갖지 않아야 된대요. AX의 제곱 3-A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이야. 얘가 해를 안 가지려면 자, 다시 한번 특수한 해잖아. 해를 갖지 않아. 특수한 경우잖아. 그러면 개수와 판별식의 부호를 찾으셔야 됩니다. 해를 갖지 않아야 돼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애들이 없어야 돼. 위에 있는 애들이 없어야 돼. 그러려면은 전부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a 음수. 판별식 0보다 작다. 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판별식 3-a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얘가 0보다 작다죠. a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10a 플러스 9 0보다 작다. a 플러스 1, a 플러스 9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의 범위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 사이.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 사이.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어제도 여기까지 나갈게. 잠깐만. 이거 건너뛸 거 아니야? 수능 로긴. 아, 수능 로긴이 열 문제도 안 되네.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씨. 그럼 150 문제네? 150 문제 중에서 내가 뭐 푸 문제 빼고 한 20문제 풀었으니까 130문제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채은아 130문제 해올 수 있니? 말을 안 해? 모르겠어? 서연아 너가 과제를 정해봐. 어디까지 과제하면 될 것 같아? 아 모르겠어. 본서가 어디까지 과제 낼까? 번호로. 너의 양심을 한번 믿어보겠어. 어디까지 과제 내면 될 것 같아? 애들 다 이제 950번 펴본다. 어딨나? 어딨나? 950번. 아, 니네 2차 분식 다 까먹는데, 하루 지나고 하면. 아이씨. 그럼 주말에 죽을 텐데? 나 토요일 날 또 진도 나가잖아. 그럼 주말에 죽을 거 아니야. 그치? 943번까지 해와. 더 풀어올 수 있는 사람 더 풀어 나가세요. 더 풀어 오세요, 더. 근데 일단 과제는 943번까지로 정할게요. 근데 더 풀어셔도 돼요. 그러면 태윤이는 아마 943번이 아니라 한 30번까지 풀어올걸? 은성이는 한 10문제 풀고 오겠지. 자, 10분 동안 마무리를 풀어보세요. 943 푸세요.